생명화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원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집의 구성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먹이 그물인데요. 이렇게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갖습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개념은요, 먹이 그물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먹이 지위와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인 공간 지위로 구성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토끼도 풀을 먹고 쥐도 풀을 먹는다. 똑같은 풀을 먹는다고 하면은 먹이 지위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꽃에서 꿀을 먹고 애벌레는 잎을 먹는다. 그러면 먹이가 서로 다르죠? 먹이 지위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지위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뱀은 주로 땅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참새는 주로 나무에 살게 되는데요. 뱀과 참새의 서식 공간이 다르므로 공간 지위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도마뱀과 뱀은 모두 땅에 살고 있죠. 서식 공간이 겹치므로 공간 지위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생태적 지위를 갖는 개체군을 이 네 가지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군집에서 가장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개체군으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바로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데 이 우점종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핵심종은요, 군집 안에서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종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화살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검독수리, 그리고 족제비입니다. 그리고 참새도 많이 받고 있죠. 이 중에 검독수리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독수리가 사라진다면 참새는 개체수가 증가할 거고 족제비도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족제비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뱀의 개체수는 감소할 수 있고요. 뱀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도마뱀의 개체수는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검독수리 하나가 사라짐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종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표종은요, 특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종으로 군집의 환경을 알려주는 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재가 있죠. 1급수에만 살고요. 송사리도 비슷하게 깨끗한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가재와 송사리가 발견된다면 아주 깨끗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후변화 지표종인 맹꽁이가 있는데요. 이 평택 지역에도 맹꽁이가 사라졌다가 소사벌 환경복원으로 인해 맹꽁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종인데요. 말 그대로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이다. 개체수가 희귀한 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군은 생존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첫 번째는 종간 경쟁입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서식하게 되면 한정된 먹이 지위도 비슷하고 공간 지위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간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심화되면 특정 종이 생태계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경쟁 배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이 두 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단독 배양이면은 따로따로 키웠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체를요, 혼합 배양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공간에서 기르기 때문에 공간 지위가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먹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먹이 지위도 비슷합니다. 즉,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이 두 종은 경쟁을 일으키고 여기에서는 애기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집신벌레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아래 설명을 보면 단독 배양할 경우 두 집신벌레 개체군은 각각 S자형의 실제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자, 하지만 두 종의 집신벌레를 혼합 배양할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긴 애기 집신벌레 종만 살아남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다가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 세로축을 공간지위, 그리고 가로축을 먹이지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 종은 A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가 겹치는 이 부분에서 생태적 지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 간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쟁의 심화로 인해 이 부분에서 A만 살아남고 B가 사라진다면 경쟁 베타가 일어났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두 번째는 분서입니다. 이 분자가 나누다 라는 뜻인데요. 나눌 분자를 써서 분서, 즉 생태적 지위를 나눈다 라는 거예요.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공간 경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생태적 지위를 조금만 바꾸면 그 경쟁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피라미가 혼자 살 때는요, 녹조류를 이렇게 먹습니다. 은어도 여기 녹조류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은어가 있는 곳에서는 피라미가 수서곤충을 대신 먹음으로써, 즉 먹이 지위를 변경한 것이죠. 이 먹이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경쟁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분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새들도 마찬가지 먹이 지위가 같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활, 공간, 활동 영역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 지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 공간 지위 변화를 통해서 경쟁을 피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먹이 관계에서 먹히는 종을 피식자, 그리고 먹는 종을 포식자라고 하는데요. 이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라소니는 포식자, 그리고 눈신토끼는 피식자입니다. 자, 그래프 왼쪽 눈금을 잘 보시면 눈신토끼의 개체수는 눈금이 40, 80, 120, 160으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의 스라소니는 3, 6, 9,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의 눈금이 다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서 오른쪽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식자의 개체수가 먼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식자 개체수 변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에 따라 포식자의 개체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먼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증가에 따라서 먹이가 많아지니까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구간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식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늘어난 포식자에 의해서 피식자가 더 많이 먹히게 되므로 이렇게 피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식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피식자의 감소로 인해 포식자도 뒤따라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포식자의 감소로 인해 다시 피식자가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생은 함께 생활한다는 거죠. 두 개체군이 이익을 얻으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흰동가리라는 물고기, 이 말미잘과 함께 사는데 흰동가리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쉽게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자, 반면 말미잘은 바위에 붙어 살고 독이 있는 촉수가 있어요. 말미잘은요, 흰동가리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흰동가리가 이 주위에서 기웃기웃거리면요, 흰동가리를 먹기 위해서 천적들이 먹으러 오겠죠. 그러면은 이 말미잘이 흰동가리를 지켜주면서 대신 이 먹이를 먹습니다. 즉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인 거죠. 개미와 진딧물도 진딧물이 식물에서 수액을 빨아먹는데요. 개미에게도 이 수액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개미는 진딧물이 잘 살 수 있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세균으로서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콩과식물은 콩을 맺어야 되잖아요.
즉 콩이 단백질인데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질소는 사용할 수 없어요. 토양 속에 암모늄 이온 형태로 있는 질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뿌리옥 박테리아와 함께 삶으로써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에게 이 암모늄 이온을 제공하고 콩가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 예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요, A와 B 종은 단독 배양할 때보다 혼합 배양할 때 환경 수용력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 수용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 환경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거고 두 개체군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편리공생이라는 관계도 있는데요. 한쪽 편만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편은요, 이익도 손해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빨판상어와 거북이 있는데요. 이 빨판상어는요,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큰 거북 등이나 배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빨판상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거북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도착하면 또 떨어져요. 거북은 여기에서 이익도 없고 그리고 손해도 없어요. 하지만 빨판상어는 에너지 좀 아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얘는 이득입니다. 자, 황로와 물소도 마찬가지예요. 황로는 새, 물소는 소입니다. 이 새가 좀 몸집이 작은데 물소가 이제 풀을 뜯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소가 풀을 뜯을 때 거기에서 이제 풀벌레 같은 것들이 튀어오르면 황로가 그 풀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황로는 여기에서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익이 있고 물소는 자기 풀만 열심히 뜯어먹으면 되니까 이익도 없고 황로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손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생인데요.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생물, 손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회충 관계 또는 사람과 말라리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진딧물, 식물 입장에서는요, 진딧물이 자기 몸에 붙어서 그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손해죠. 진딧물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겨우살이, 이 겨우살이라는 것도 조그만 식물이거든요. 이 좀 큰 식물에 달라붙어서 이제 겨울을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식물한테는요, 영양분을 빼앗기니까 손해가 있죠. 그런데 겨우살이는 거기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에요. 그리고 참나무와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 입장에서는 버섯에게 영양분을 뺏기니까 손해고요. 그리고 버섯 입장에서는 참나무에게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겠죠. 자, 이익은 플러스로, 손해는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요. 상리공생은 서로 둘 다 이익을 얻는 플러스 플러스 관계입니다. 편리공생은요, 하나는 이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생은 하나는 이익이지만 숙주는 손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포식자 피식자는 어떤가요? 피식자 입장에서는 잡아먹히니까 안 좋죠. 손해입니다. 포식자 입장에서는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영양분을 얻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손해와 이익을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자, 종간 경쟁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얘도 손해, 얘도 손해. 둘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집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